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한국과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그 현대모비스와 네. 보쉬 코리아입니다. 첫인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은 스포츠 아나운서를 했었기 때문에 오. 현대모비스 하면은 이 농구단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직관을 했던 기억이 나고 야. 그 보쉬 코리아는 사실 좀 저는 예. 생소하게 다가오긴 하거든요. 보스 전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인지 몰랐고요. 이거. 그 전동 드릴 전동 약간 드릴, 네, 이제 네. 공구 세트. 그렇죠. 우리 이런 거 할 줄 몰라도 뭔가 이거는 좀 뭔가 로망 있어 있잖아요. 보이죠. 이런 네, 거 그럼요. 막 그 있잖아요. 우통 안 입고 네. 멜빵 바지만 이렇게 입고 으악. 뭔가 그 있잖아요. 땀 흘리면서 막 기름때 묻혀가면서 이거 하는 오. 그런 이제 미국형. 자꾸 머릿속에서 그 텍사스 전기톱 사진 사진. 죄송해요. 멜빵에 형이랑 막 죄송합니다. 그쵸, 그런 전기톱 이런 거, 막, 아유, 이런 거. 이게 보쉬의 보쉬의 이미지거든요. 기가 막히죠. 선생님 업계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그 기업들은 공대생들 중에 조금 구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선호도가 극강의 회사들이고요. 네. 좀 낯설어하는 구직자들, 특히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분들은 좀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네. 몰랐던 부분들도 이제 알아가면 여러분들의 구직의 확률이 좀 올라가니까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계 한 탑 10 정도를 꼽게 되면 모비스가 여기에 6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현대위아가 29위, 만도가 한 45위, 현대파워텍이 한 50위 정도.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3단계, 4단계 뭐 이렇게 단계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대 자동차 부품 업계 중에는 일본 업체가 무려 한 30개 정도, 미국이 한 25개, 독일이 15개, 18개. 우리나라가 아직 초라하죠.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5위인데요. 한 5개 정도밖에 포진돼 있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점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동차 부품업계 독보적인 회사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보쉬가 되겠습니다. 보쉬가 항상 1등이고요. 지난해 매출이 한 450억 달러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웬간한 자동차 회사보다 훨씬 큰 부품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학우들도 정말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평소 때와는 다르게 제가 이제 물어보면 빨리 이제 인터뷰를 끝내고 가고 싶어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자기가 먼저 막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누겠습니다. 설정이 아니라 공부를 할 때 또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누가 봐도 설정인 것 같은데. 저게 설정이 안 되고 저러고 살아요? 정신이 이상하네.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게요. 최강자를 평소에 저러고 살진 않잖아요. 현재 새학기 맞이에 열중인 카페에서 제가 학우들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동입니다. 혹시 보시코리아가 독일 기업이에요? 맞죠. 제가 그러면 당연히 보시 그쪽을 선호하죠. 당연히 독일 쪽을 선호하죠. 어떤 이유에서? 자동차는 무조건 독일이나 일본산이 세계 시장에서 강하다는 걸 듣고 있어가지고 그 보시코리아를 감사합니다. 도요타가 세계 1위인가요? 판매대 폭스바겐하고 도요타. 다른 업계는 잘 모르겠는데 현대모비스가 연봉면에서 업계 최고라고 들었거든요. 연봉 한 2천 조금 넘게 받는다고 들어서 저 들었어요. 네, 그런 쪽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보시코리아. 오늘 또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예. 이제 이 현대자동차의 연봉을 우리가 전에 외국계 듣고 기업에 굉장히 대한 감탄했던 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모비스도 비슷한 업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계열사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네네.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모비스보다 더 이렇게 기술적으로 더 좋고 사람들 인지도도 더 좋고 좀 주변 이렇게 기업적인 이미지가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보시코리아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보시코리아요? 아 이제 어디 나라 회사인지는 알아요. 네 독일인데 이제 오.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아서 남아구들이 정말 차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오, 왜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현대가 조금 더 인지도가 좀 높은 것 같고 그리고 현대적 그 회사 분위기가 인터뷰가 평소보다 확실히 좀 길지 않나요? 가족 같다는 인구가 더 많은 학생들 이미지가 현대가 굉장히 좋아요? 취준생들 사이에서. 네,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현대가 삼성을 제치고 제일 지금 그러니까 제일 가장 들어가고 싶은 기업을 지금 현대로. 네, 학생들의 선호도 들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제가 처음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판넬로 설명해드리면 짜잔! 현대모비스 19명 대 보시코리아 11명으로 오, 한쪽에 기울인 결과였습니다. 네. 이 현대모비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평소에는 뭐 이미지가 어디가 좋았다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저도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현대모비스의 어떤 연봉적인 부분만 들었는데도 예전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최고의 기업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다. 가장 어렵다더라. 이런 말이 좀 학생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오늘 홍기찬 선생님께 제가 한번 많은 걸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카더라네요. 진짜 그렇죠. 카더라인데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현대모비스가 인기가 네, 많은지.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저야 뭐 뼛속까지 문과생인 남자라서 네. 조금 이제 생소함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강산 학생과 함께 출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스의 노트. 네,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경제적으로 고성장 시대 때 네. 그때 우리나라의 이제 자부심이었던 단어 바로 수출탑이었습니다. 네. 100억 달러 수출탑. 와. 네, 현대모비스의 자부심이죠. 엄청나네요. 1981년도에요. 컨테이너 단일 품목으로 현대모비스가 수출탑을 또 달성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1억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2014년도에 100억 달러 수출탑을 달성을 한 거죠. 네. 엄청난 성장입니다, 진짜. 일단 현대모비스가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 중에 가장 큰 부품 기업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품 기업이죠. 매출이 13년도가 한 34조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조 9천억 정도 나왔고요. 작년 매출이 한 36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또 2조 9천억 정도 나왔고요. 사업 모델을 따져보면 두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자동차가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 자동차가 차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동차의 부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주 이제 짜잘한 부품들을 모비스가 생산하지 않고 모비스도 그 밑에 수많은 하이 벤더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부품들을 하나로 묶어서 모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 모듈을 공급받아서 쉽게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대 모듈이라고 이야기하는 샤시 모듈, 그다음에 FEM, 프론트 엔드 모듈, 그다음에 칵핏 모듈, 뭐 이런 다양한 모듈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차량이 판매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체돼야 될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AS 부품 산업에서도 매출을 많이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부품 산업의 매출 비중이 약 한 80%, AS용 부품 산업의 비율이 약 한 20% 정도로 나눠져 있는 부품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외 사업도 아주 활발하죠. 이건 뭐 현대자동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항상 거기 모비스 공장들도 같이 위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한 28개의 생산 거점이 있고요. 물류센터도 한 24개 정도 물류 거점, 그리고 5개의 기술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 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JIS라고 얘기해요. JIS는 is the just in sequence. 그러니까 모듈화 생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거기다 공장을 만들면 모비스가 또 거기다 옆에다 모비스 공장을 만들고요.
또 다른 2차, 3차 벤더들이 같이 하나로 귀합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가장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는 어찌 보면 제조업에서 아주 복잡 다양하고 산업의 규모가 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하나로 이제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서 모비스도 성장하고 또 현대자동차의 성장에도 큰 밑바탕이 되는 기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도 볼까요? 태양의 후예 한 장면 기억하세요? 어떤 거죠? 진구 씨랑 김지원 씨가 네. 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진구 그리고 씨가 버튼을 오해하시나 하나 띵 본데 누르더니 삼계탕은 키스를 막 제 돈으로 하는데 그 장면 기억나요? 카메라가 막 핸들을 잡는데 핸들이 막 이렇게 지 혼자 막 움직이고 있어. 네. 키스인데 막 자꾸 핸들을 막 잡아 막 카메라가. 네, 그 화제가 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죠? 이제는 자율주행차 시대다. 네. 네. 그 최근에는 이제 프로야구 시구장에도 이제 운전을 하지 않고 오. 시구자를 태우고 차가 막 저런데 막 시구하러 올라가. 네. 뭐 21세기. 네,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 선생님께서 이제 자세히 더 설명해 주세요. 완벽한 자율주행은 조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네. 그 이전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유닛을 컨트롤해도 안정적으로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는 주차를 하는 부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쉽게 기업에서 자동차에서 잡아주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차로 감지 시스템, 그다음에 원격 지능형 주차 보조 시스템, 그다음에 뭐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제어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모비스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기업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자동차 산업 부품 업계를 뛰어들기 위한 기존의 전장 회사들, 그다음에 전자부품 기업들과의 경쟁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도 최근에 모비스 최초의 외국인 임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에그눈 이사라고 해서 북미 연구소에서 현행개발 그룹으로 총괄 책임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론트 엔드 모듈 같은 걸 만들어서 자동차 산업에 기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품이 주가 됐다 치면 네. 이제 자동차가 과거의 단순한 운방수단을 뛰어넘어 IoT, 사물 인터넷의 허브가 될 거고요. 다양한 전자기술이 융복합화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전자나 전기 전공했던 친구들도 자동차 산업, 심지어 소프트웨어 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영역이 단순 기계 부품 산업에서 전장 산업으로 넓어지고 있다. 그 트렌드를 모두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겠죠. 그러니까 애플이 결국에는 자동차를 만들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2019년 애플이 목표로 제시한 애플 자동차 생산 시점을 19년으로 잡고 있어요. 물론 이건 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현찰이 1,780억 달러 정도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저 삼성전자 1년 매출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과연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 이놈의 회사가. 네. 어딘가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쟁겨두는 게 아니냐. 그래서 속자는 그게 자동차 산업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플에서 나온 말도 자동차야말로 최고의 모바일이다. 그러니까 현재 모바일 디바이스를 내가 만들고 있는데 그 어떤 부분보다 중요한 게 모바일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이미 정점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시장 성장세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IT 디바이스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제 시장이 더 큰 자동차 산업을 통해 구글도 지금 스마트카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이고 애플도 이 시장을 보고 있고 LG도 LG전자 VC 사업부가 있고요. 삼성도 DS 사업부에 이제 전장 사업본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이 스마트카라는 시장을 두고 기존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와 그 수많은 부품 기업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삼성 같은 여러 기업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보시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백수 형? 보시 코리아가 네.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2018년도까지 1,3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미 이제 클린 디젤의 전도사라고 할 만큼 이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네. 전기차 개발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오. 클린 디젤은 어떤 건가요? 클린 디젤, 깨끗한 디젤이겠죠? 네,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희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냐면 저는 지난달까지 스틱 탔어요, 스틱. 지난달까지. 네, 48만 9천 킬로 타는 건데. 네, 그렇죠. 네,
진짜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이네요, 정말. 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너무 위험했어요. 95년식이었는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클린 디젤 부분까지 네네. 포함해서 이제 홍기찬 선생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클린 디젤 포함해서 보쉬는 이제 국내 실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 어떤 기업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시가 우리나라에 1,300억을 투자한다고 네네. 하잖아요. 네. 왜 할까요? 현차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시 입장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현대자동차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보면 그 기술력이 굉장히 높고 그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메이커들 보면 대부분 사람 이름일 때가 많거든요. 폭스바겐도 폭스바겐 박사, 아우디도 아우디 박사, 벤츠도 이제 벤츠 사람 이름이죠.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 보시가 1886년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정밀 기계 및 전기공학 작업장을 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빌리티 솔루션, 그다음에 산업 기술, 또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뭐 빌딩 기술까지 자동차 부품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산업체의 부품들에 대해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14년도 한국 내 보시 매출이 뭐 2조가 좀 넘는 수준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 이름으로 한 거 있어요. 뭐요? 그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도 있고. 네, 그래서 전주에 가면 조점내 할머니 피순대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현대모비스 얘기할 때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보쉬는 2년 후에 자동 발레주차 현실화를 좀 자신한다고요? 굉장히 탐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보고를 보면 주행하는 시간들 중에 약 한 3분의 1이 주차 때문에 벌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굉장히 기니까 이런 좀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보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럴 만한 것이 BMW가 빠르면 한 11월 정도 국내 판매할 BMW 새로운 7 시리즈를 보면 여기 리모트 컨트롤 파킹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파킹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주차를 시켜야 할 때 공간에 서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차문을 잠그고 정말로 우리가 장난감 컨트롤 하듯이 리모트 컨트롤 활용해가지고 주차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이런 데 가보면 지하 주차장에 공간이 협소할 때가 있으면 뭉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럴 상황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지금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저 발렛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꿈의 이야기는 아니고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알겠습니다. 덱스노트 다음 장도 볼까요? 네, 보쉬의 자동차 부품 기술 사업. 이 말 자체가 이제 옛말이 되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보쉬는 자동차 부품 기술 사업이라는 말을 모빌리티 솔루션, 모빌리티 솔루션. 예. 네, 좋은 발음인가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예. 모빌리티. 영국 말. 내용 좀 말해주세요.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네네네. 이제는 자동차 부분 분야를 뛰어넘어서 예. 에너지, 빌딩 산업 같은 그런 경계를 뛰어넘는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더 확장하겠다는 전략이기도 좀 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종산업 간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LG나 삼성도 전장산업을 해서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오니까 네. 또 보시 입장에서는 세계 1등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다른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죠. 제조업체들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 돈을 파는 시대로는 이제는 성장 가능성이 제한이 있어요. GE라는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제조업체는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 같은 걸 만들어요. 네. 그럼 그 터빈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터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당신네들 발전소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애프터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조업체들이 단순히 나의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플랫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넥티드 솔루션을 통해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의 발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통 분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쉬코리아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내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난해 한국 내 사업에도 한 340억 정도 이상의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또 KCW라는 기업과 함께 5대5 이렇게 합자 법인을 통해서 와이퍼 시스템 법인도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시 원래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넥티브 솔루션 이런 아주 거시적인 시장의 움직임도 있고 네. 미시적으로는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을 좀 아주 최적화시켜서 이런 국내 자본들과 같이 융합을 하여 현대자동차의 비즈니스를 많이 읽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아지면 또 여러분들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모비스 입장에서 되게 얄미울 것 같아요. 이 세계에서 1등 하면 됐지 뭘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 싶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자극받아서 세계로 더 맞아요. 뻗어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가 지금 토익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혹시 그 외국계 기업이면 어학연수 그런 교환학생 경험이나 아니면 토익, 토스, 그리고 오픽 이런 게 더 중요한가 해서 필수적이고 네. 만약에 고시쿠냐 들어가려면 좀 어학 능력 외국계 기업. 과학에 대한 궁금증 많나 봐요. 그러게요. 점이 성실함의 기준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건데 네. 어느 정도의 석점이 돼야 그게 더 궁금해요. 성실하다고 어느 보여지는지 정도가 그러니까 높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가 어느 돼야 정도는 되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현대나 또 다른 여러 기업들의 공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자소서를 쓸 때 이제 뭐 이야기들 같은 거를 많이 내서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뭐 자기소개서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많이 SNS에 막 돌아다니고 배포가 되고 있는데 가이드북 이런 도움이 것들이 많이 사이트에서 거의 DIY 요새 제가 최근에 미국 여행을 캐나다 미국 여행을 이걸 기업에서도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테슬라라고 해서 전기 자동차가 꽤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요새 이제 전기 자동차가 새로운 화두로 떠가지고 많이들 개발하고 있는데 그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들이 부품업계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현대 자동차는 망하는 거 아닌가? 대신 부품 회사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거든요.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품 업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좀 부품업계 입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네. 기존에는 내연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기술적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전장 부품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대중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 부품들은 기계 부품을 설계하고 해석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상대적으로 전장 부품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당연히 자동차라는 것도 판매, 마케팅,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그런 갑과 을의 분위기가 바뀔 수준까지는 못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이것도 많았어요. 어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외국어 성적이 중요한가? 제가 원래 토익은 있었는데 제가 토익 스피킹을 한번 시험 봐서 사실 오늘 발표가 났거든요. 점수가. 어디 결과는 제가 별로 지금 오늘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약간 점수가. 제 시험. 근데 이제 스피킹 시험이 네. 정말 중요한가? 이런 회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본사와의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소통이라는 건 대부분 기계적 소통, 다시 말해 기술적 언어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본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실력은 필요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내가 나하고 같이 경쟁할 같은 전공의 공학도들 대비 어학 실력이 높냐 낮냐 그 정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점수가 좀 높으면 유리하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제가 이제 요새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예전에는 전공 서적, 뭐 영어 서적 말고 새로운 서적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이제 자소서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 도움을 좀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쓰면 도움이 될까? 뭐 기업에서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좀. 그 사실 저도 취업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초보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도 뭐 성장 과정 적으라는데 뭐 이남일녀 중에 서울에서 몇 번째로 태어났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한번 그런 책들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 나하고 같이 읽힐 자소서들은 이런 느낌으로 뭔가 표현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를 보는 건 필요하죠.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면 안 돼요. 자소서 쓸 때 중요한 건 직무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아봐. 현대모비스를 지원한다? 현대모비스를 지원하는 동기가 뭐죠? 특별히 없어요.
현대모비스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네. 돈 많이 주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니까 지원하죠. 그쵸. 근데 그 얘기를 적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 안 하고요. 기업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되게 잘났으니까 내가 거기에 가려 한다. 이런 식의 설득 많이 하고요. 네. 안 그러면 두 번째는 이런 설득을 많이 해요. 나 되게 착한 사람이야. 나 되게 열정 있고, 나 주인의식이 있고, 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자소서에 설득을 하려고 하면 설득이 잘 안 돼요. 네. 설득의 주된 원리는 자, 내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어. 그런데 아직 전장 부품 뭐 이런 거 잘 몰라. 그런데 회로라는 개념과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했고 그 인베디드를 하면서 배웠던 부분들은 회로 본연에 통신, 센서, 미디어 이런 것들 하나로 묶었던 작업을 진행했어. 그럼 지금 모비스가 진행하고 있는 전장 모듈 연구 개발 방향이라든가 발전 방향을 보면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간 내가 공부했던 학업 분야와 상당히 그런 연결이 될 것 같아. 다시 말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회사라고 나는 당신을 평가해. 그리고 이 분야에서 당신의 회사의 비전과 철학과 그 앞으로 평상 가능성을 나는 믿기에 내가 갖고 있는 1억을 집대성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또 그 속에서 나 또한 성장하기 위해 나는 이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득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본인 이야기를 안 하고 당신 되게 잘 나가는 회사다. 나 되게 착하다. 이렇게만 설득을 하게 되면 그래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소서 쓰는 친구들한테 처음 배웠던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나네요. 어떤 거요? 엄부자모라고. 그게 뭐예요? 자소서 보면은 애들 처음 쓰는 애들 보면은 다 아빠들은 엄하고 엄마들은 다 자유롭다고 쓴다고. 또 하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조립에 능했으며 네. 발명을 그쵸. 좋아했다 이런 게 꼭 있었잖아요. 마치 내가 이걸 위해 태어난 것처럼 무술하잖아요. 그러게요. 백수영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아 오늘은 뭔가 좀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죠.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네. 두 개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연봉이 좀 높죠. 네. 모비스가 한 사원급 16년째 평균이 한 4,900 정도. 네. 그다음에 보시는 한 3,120만 원 정도. 그래서 차이가 좀 자동차 산업이 좀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한번 알아볼까요, 백수 형? 네. 첫 번째 카더라는 네. 저처럼 문과생인 친구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수 있는 카더라일 것 같아요. 네. 현대 모비스는 면접 시 역사 에세이를 쓰게 한다. 카더라. 그런가요? 네. 특이해요.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자동차는 인적성 시험, HMAT 시험 볼 때 역사 에세이를 써야 하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장 가서 또 쓰게 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또 면접이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생각하는 분들은 국사나 역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야 구직에 좀 보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게요. 네, 이번엔 보쉬입니다. 네. 보쉬 코리아는 인턴 경험이 필수다. 카더라. 그러니까 보시는 실제로 인턴 채용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전환이 안 되고 그냥 체험형 인턴인데 기간도 좀 제법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경험을 해두면 그건 비단 이제 뭐 보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부품 기업을 지원할 때도 보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턴들이 기간이 좀 너무 길 때는 채용 도전 자체를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건 각자 여러분들의 공백의 기간, 나이,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보쉬에 인턴한 내용을 모비스 갈 때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너는 왜 근데 정규직이 되지 못했니?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압박질. 그러니까 지금 전환 기회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저도 현대 모비스에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닿았지만 현실적인 기회가 없었고 그렇다면은 자동차 부품이라는 이 산업과 제품과 공정을 이해하기 위한 투자 시간이 저에게 필요해서 사전책으로 보시에서 인턴 업무를 진행해 유리할 것 왔습니다. 같아요.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되죠. 기가 막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모비스 이제 보시 코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이제 어떤 기업의 학생들의 취향이 더 많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오늘 좀 반성이 됐던 시간이었어요. 왜요? 너무 기업의 어떤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와 연봉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 아닌가. 사실 오늘 보시코리아랑 모비스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분야에 맞는 일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싶어서 네. 이게 쉽게 현대모비스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해서 이제 오늘은 한번 보시코리아를 한번 택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수영은요? 저는 두 기업이 지금 목표로 하는 바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유한
그런 나라로서 좀 더 치고 올라가야 될 목표가 있을 것 같고 네. 보시는 좀 더 이제 사업 확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선택은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느냐. 근데 저의 개인적인 그냥 사심으로 명색이 그래도 자동차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부품 회사도 이제 뭔가 탑 클래스의 부품 회사가 하나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바람을 담아서 현대모비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 들어볼게요. 우선 공대생들은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기업들이 최고 클래스거든요. 네. 취업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현대모비스, LG라고 하면 LG화학, 삼성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SK라면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바이오 쪽이라고 하면 셀트리온, 한미.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 기업들을 가는 친구들이 좀 유념해야 되는 건 인적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어 수리 추리를 봐야 되고 또 시각적 사고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한국사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이러해요. 그러니까 공학 공부를 우선 열심히 해서 내가 서류를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학점과 여러분들 공학 프로젝트 이력을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시험을 내가 대비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제 PT 면접장에서 공학적 프로젝트를 끌어갈 수 있는 실력 등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할 것들이 많으니까 네. 지금 이제 자소서 쓰기 아주 바쁜 지금 시즌일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적성 시즌이 오픈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한 템포 빠른 준비가 필요하고요.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막 탑이라고 얘기했는데 들으면서 저거 무슨 기업이야 이렇게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큰일 난 거니까 빨리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산업 분석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영업 직군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쟁취를 해야 이 힘든 하반기 시즌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취향적인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